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 현대사회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희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유학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교수님께서 이끌어오신 동의문화원과 최근에 시작하신 동굴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학 전공을 해온 이기동인데요. 2015년에 성균관대학 정년을 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교수님께서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 철학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원장님, 또 대학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사회 여러 곳에서 유교 관련 인문학 강의를 널리 강의하고 계십니다. 또 특히 유교 관련 저술 활동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특별히 저술하신 책 중에 이렇게 애착이 가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억이 남는 책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사서삼경 강설입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 한국에서는 저술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 또는 유학을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중국과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가 저술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보면 자꾸 이제 한국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애국적인 그런 마음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한국의 우리 스승님들 사상, 실력, 철학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난데 저술이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귀국 후에 한국인의 시각에서 좀 그런 저술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의 그런 기본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이제 이 대표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외에는 뭐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고 또 작년에 나온 유학 5000년이라는 책도 있고요. 올해 나온 한국 철학사라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보물과 같은 이런 저술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후학들이 선생님 덕분에 참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도 네. 유념하실 건강 잘 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시게 된 동기와 또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일본 유학과 우리 한국 유학의 다른 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가고 싶긴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과 외교가 없고 해서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대만을 갔었는데요. 네. 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 대만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형님이 일본 제1교포로 계셔서 형님한테 의지하고 형님의 도움으로 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일본 유학과 한국 유학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자 문화권 또 유교 문화권의 공통의 문화권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연장이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본에 가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그 차분히 자기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정반대의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 일본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반대로 한국 사상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중국 사상과 한국 사상, 일본 사상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각자가 너무나 다른 그 특징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게 되었다, 좋겠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난이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유교 철학을 공부하시게 된 동기와 또 이렇게 유교 철학을 공부하시고 난 뒤에 선생님 삶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예, 저는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 일반 대중에게 그 유학이 인기가 없습니다. 매력도 없고요.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유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요. 그래서 지금 뭐 유학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은 거 좀 서운하긴 하지만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산골에 시골 산골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서울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거의 이 폐잔병 같이요. 하여간 나고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거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살아온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꽤 성적이 좋았고 그래서요. 이 서울대학을 당연히 그 합격할 줄 알았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그런 생활 때문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좌절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대학도 뭐 갈 생각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 저에 대해서 서운해 하실 그 부모님, 그 중에서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나 실망하시는 모습은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은 가야지. 그런데 당시에 그 2차로 시험을 보는 대학이 대표로 성균관 대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외국어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을 이제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성균관 대학에서 무슨 학과를 가느냐, 그것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경영학과, 법학과 뭐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고 했지만, 저는 뭐 어차피 포기 상태고요.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오면서 뭐 그런 걸 따질 생각도 없었는데, 그 우연이라고 할까, 인연이라고 할까요? 원서내로 오기 하루 전날 형수의 남동생이 우연히 집에 들려서 그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묻길래 성균관 대학교 원서를 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균관 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 동양철학 유학 쪽에 장학금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뭐 아무 학과든 상관없다. 근데 장학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학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유학과를 왔는데, 유학과에 왔어도 별로 의지가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2학기 때 처음으로 그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 한 분의 그 전공 수업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게 재밌구나, 공부가 재밌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다른 학과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없이 공부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그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하면 학생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네. 바로 제 대학생 때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젊었을 때 인생, 이게 삶이 전화위복이 된, 이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또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또 형님한테 이렇게 좀 약간 기대어서 공부를 하려고 일본 유학 가시고 해서 지금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 굉장히 전화위복의 인생을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사서삼경 강설이 굉장히 애착이 가는 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서삼경을 이렇게 딱 저서를 하시고 난 뒤에 이게 감회랄까,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 독특하게 그 저술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그 저술의 방법이 그 기존의 연구 서적들을 많이 모읍니다. 네. 모아서 그 기존의 연구 서적의 해석들을 비교 검토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번역을 해 가는데요. 저는 그것도 일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제가 방황하면서 고뇌하던 그런 내용으로 이 논의 맹자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공자의 방황은, 맹자의 방황은 저보다 훨씬 더 강렬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논어맹자 읽어가는 것이 그냥 남이 한 지식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 방황했던 제 경험이 거기에서 막 이 느낌이 느껴지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 글을 이제 쓸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니까요. 공자와 맹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그 경험을 함께하는 그런 다정한 선배 같기도 하고 예. 이런 가까운 느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쓴 그런 논어맹자 이런 글을 읽으시는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그거를 이제 이해가 그런 것이 아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사서삼경이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몸으로 겪으신 체득해서 정리하신 체득론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요. 특히 체득이라기보다 이런 주역이나 이런 네. 책은 체득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책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다른 책을 봐도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를 이렇게 그려놓고 괴만 며칠씩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문득 이렇게 느낌이 뭐 깨달음까지는 뭐 할 수가 없고 느낌이 이런 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를 그런 걸 주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주관성이 강하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늘날 상황에서 느낌이 왔다고 하면 오늘날 상황에서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읽으시는 분이 멀리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이야기로 그렇게 느꼈다고 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특징은 있고 또 시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니까요. 시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한 내용도 시가 돼야 되는데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고심 시를 쓰고 또 쓰고 하다가 결국 시집을 하나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 번역을 하니까 번역문도 시처럼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자처럼 깨닫고 나면 이렇게 주자처럼 막 잠도 안 오시고 막 며칠 밤도 새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면 그날 뭐 밤 3시, 4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그거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런 느낌이 오면 똑같이 밤 3시, 4시 그걸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선생님께서 직접 그렇게 체험을 하셔서 이렇게 주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그 느낌을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논어 책을 읽었을 때 그 공자가 그 안자한테 그 극기복내에 요즘 뭐냐 실천하는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4가지 사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릴 때 클 때 할머니한테 늘 듣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듣던 이야기를 이게 말로만 듣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 문장 속에 딱 들어있었을 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셨고 또
이 글을 공부를 하시면서 또 깨달으시고 하셨는데 이 현대 사회의 그 물질 만능주의 또 무한 경쟁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말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혹시 방법이랄까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날 이 물질 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정보에 그 의지하는 뭐 이런 경향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가면 어느 음식점이 맛있을까 그런 경험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인터넷 뒤져보고요. 핸드폰 뒤져서 맛집이라는 데를 찾아서 줄 서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결정이 아니고 남들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의 판단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의 삶이 뿌리 깊게 어떤 이 주체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그만 덧없이 한 평생을 마치고 마는. 그래서 한 평생이 끝날 때 되면 내가 뭘 살았나, 남의 의견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내 주체적인 삶이 뭐였나, 그런 후회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내 삶은 이대로 좋은 거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깊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뭐 이런 거를 사회 통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들 공통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돈이 곧 행복인가? 저는 돈이 많아서 그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에 아들, 딸들이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이것이 더 행복인데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듯이 어렵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는 게 행복으로 가는 그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의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요. 자기 인생에 그거를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걸 붙들고 그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판단을 하면서 논어라든가 맹자를 읽어보면요, 달라집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기준으로 논어를 읽으면요, 돈 버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논어 읽었다가는 오늘날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내 행복이 뭔지 그런 거를 고심고심 하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갈증을 느낄 때, 그럴 때 논어를 보고 맹자를 읽으면요, 이보다 귀한 책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귀한 매력 있는 책이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을 먼저 확정한 뒤에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기동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오늘 이기동 선생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